네, 주식 초보에게도 기회는 있다. 주식 고수들의 투자 비법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고수들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을지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고수익 투자자들의 매수 상위 탑 20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이란 전쟁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지면서 오늘 우려감 속에 방산주들 보입니다. LIG 넥스원 보이고요. 오늘 한화 시스템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여전히 반도체 종목들 담아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강하죠. 한미 반도체도 올라와 있네요. 뿐만 아니라 오늘은 2차 전지 쪽에서도 보입니다. 에코프로 이렇게 9위에 올라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유가에 대한 불안함도 커지면서 태양광 쪽도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과 같은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오늘 여기서 몇 종목만 뽑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LIG 넥스원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에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한화솔루션까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관점을 열어주실지 오늘 또 특별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오늘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LIG 넥스원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천궁2 빨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엘타는 아랍에미리트라는 주제를 오늘 다뤄볼 건데요. LIG 넥스원이 이번 주에 정말 많이 올랐죠, 대표님? 네. 이제는 좀 추격 매수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얘기 좀 나눠볼까요? UAE에서 실전에 사용해 보니까 엄청나게 적중률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언돔 같은 경우는 한 발에 한 100억 우리나라 돈을 따지면 아마 그럴 겁니다. 100억에 더 비쌀 건데 100억. 천궁2는 한 발에 한 15억에서 20억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 가격에 그런 성능을 낸다라는 것이죠. 이게 공교롭게도 전쟁에서 확인되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력을 확인한 것이고 UA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래서 UA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금 당장 공급해달라. 근데 이게 무기라는 게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달라고 할 정도로 이번에 기술력이 인정받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주가도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중동 이슈 때문에 지대공에 대한 어떤 문제보다는 방어 쪽에 관심이 많다라면 LIG 넥스원의 관심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조금 더 갖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오르면 100만 원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이슈가 좀 장기화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조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을 좀 보면서 한 90만 원 넘어간다라면 조금씩 일부 분할 매도는 하시되 한 100만 원 정도까지 어떤 목표가를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신규 매수는 제가 보유자는 한 9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좀 매도를 좀 분할 매도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신규 매수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발언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왜냐면 이거죠. 만약에 제가 지금 목표가를 한 130만 원 정도 놓고 보유하신 분들 조금 더 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 90만 원 넘어가면 한 100만 원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현재 매수를 해서 한 10에서 15% 이게 적은 수익률은 아닌데 이게 워낙에 외부 변수에서 변동성은 좀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놓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럼 그 손절가는 결국에 이제 어저께 종가 그리고 오늘의 장중 저점이라든지 시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한 90만 원 정도 이 자리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은 가능하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지만 90만 원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미련은 버리고 단기적인 전략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외부 변수로 인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큰 기업이죠. 아무래도 전쟁 이슈나 좀 외부적인 환경 영향을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신규 매수의 경우에는요, 이제 80만 원 선을 지지할 시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90만 원 정도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90만 원이 무너진다면 좀 깔끔하게 포기하자라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90만 원 이상에서 분할적으로 수익으로 매도하자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넘어가 볼까 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종목인데요. 저희 반도체 대장주 SK하이닉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오늘 90만 닉스 버텨낼까라는 주제로 오늘 다뤄볼 건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대장주가 어제 크게 반등이 나온 만큼 오늘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습니다. 오늘 약 3%대의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데 90만 원 선 버텨낼지 앞으로는 어떨지 얘기 좀 자세히 나눠볼까요? 네, 뭐 사실은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펀더멘털의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란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지금 $100, $120, $130 이렇게 올라간다라면 뭐 약간의 비교를 한다라면 러우 전쟁 때 그랬었죠. 네. 러우 전쟁 때 한 일주일이면은 한 2주면은 전쟁이 끝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좀 길어지면서 유가가 상당히 고공행진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반도체 관련된 펀더멘털은 변함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그 1분기에도 가격을 크게 올렸는데 2분기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가격 인상을 좀 하면서 앞으로 어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걱정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수출 데이터도 보면은 1월 달부터 2월 달이 어떤 부분은 연휴도 좀 있었고 그 달력 기준으로 봤을 때 조업 일수도 짧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수출 증가율을 보여줬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저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관심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지금은 파는 자리가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럼 당연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저는 갖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약간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거는 뭐 손절가라는 거는 크게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인가. 물론 뭐 하이닉스가 뭐 한 70만 원 이탈하고 그런다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여기서 약간 기간 조정 그리고 나서의 어떤 반등을 조금 더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가지고 계시는 게 맞다. 그리고 충분히 저는 조정이 좀 더 나오면 오히려 추가 매수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 당연히 매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실은 없으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제가 추정컨대 한 10명 중에서 7명은 없으신 분들 계실까? 진짜 없을 거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는 사고 싶은데 조정 주면 사야지. 근데 조정 안 주고 가니까 또 못 사고 했는데 이번에 조정을 줬잖아요. 네. 제대로 시원하게 한번 조정을 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저께 같은 경우는 겁나서 또 못 살 수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지금부터는 좀 저는 좀 분할 매수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신규 매수 관점, 조정 시에 충분히 괜찮고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추가적인 매수할 시점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신규 매수나 보유자 분들 모두 다 추가 매수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가 오늘 한 종목도 들어볼 거거든요. 네. 시간 관계상 오늘 가져와 주신 종목을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나요? 네, 저는 뭐 SK 하이닉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까 대부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랑 관련돼서 펀더멘털은 변함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라서 올 하반기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1월 달, 2월 달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이제 기간 조정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 조정을 줄 때, 그러니까 지난 그 2월 초와 같은 모습,
저는 조금 나올 수 있다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저는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급락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목표가는 12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게 뭐 내일 당장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4월 까지 해서 120만 원 목표가는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어쨌든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자리는 저는 80만 원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 80만 원이란 가격이 어떻게 나온 가격이냐면 지난 2월 달에 좀 횡보를 했을 때 저점이 8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4월까지 이제 120만 원 목표가 바라보고 대응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